CJ 뉴스입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의 여파로 전라남도에서도 1조 원이 넘는 교통교부세가 깎였습니다. 각 시군이 지출 구조 조정에 이어 지방채 발행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미 2차례나 연기됐던 한평군민 광주 군공항 여론조사가 결국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멀어서 킥보드를 타서 등 다양한 이유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통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연이어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의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올해만 1조 원이 넘는 교통교부세가 깎였는데 지방세마저 크게 줄어 우려가 큽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했던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도 예산 정국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역대급 세수펑크로 올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보통 교부세가 14% 줄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남을 포함한 4개 도가 1조 원 넘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 비하면 12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정부 재정 운영까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방세도 전국에서 7조 9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안정화기금으로 발등에 불을 끄기로 한 전라남도 역시 본 예산 대비 1,500억 원의 지방세가 덜 거쳤습니다.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등 삭감된 국비 사업들도 지방비로 충당하려다 보니 부담은 더 큰 상황. 각 시군들도 지출 구조 조정에 이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별 체납증서 활동을 강화하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신세원 발굴도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평군이 추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군민 여론조사가 사실상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평군은 올해 2차례 연기했던 군민 여론조사를 12월 내에 실시하기로 했었지만 지난달 열린 김영록 지사와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남도와 협의하기로 한 만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여론조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고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많은 무안군과 한평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자전거 도로 관리 실태 안전 감찰에 나섭니다. 주요 감찰 사항은 도로 상태부터 안전시설물이나 편의시설 관리 현황,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개선 여부 등이며 감찰 결과 미비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면 본인은 물론 차량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행 중인 택시 앞을 검은 물체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틀면서 택시가 휘청합니다. 네 명이 한꺼번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한 겁니다. 손발이 떨리고 만나서 확인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소살같이 달려가시더라고. 이제 얘기도 못하고 너무 떨려서. 목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한 남성이 중앙분리대 화단 옆에 서 있습니다. 차량 토닝이 잠깐 뜸해지자 느긋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건넙니다. 일부 시민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 지점에서 15m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무단 횡단을 하고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가로지르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건너기도 합니다.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1시간 동안 3개 지점에서 확인한 무단횡단 건수는 10여 건에 달했습니다. 무단횡단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까지 갑자기 멈춰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일단 학생들 또 킥보드 타면서도 이제 무단횡단 많이 하니까 그거 보면 또 교통사고 날까봐 좀 위험하죠. 안 하는 게 더 좋죠.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이런 도로에서는 조심을 좀 하는 편이죠. 항상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6천여 건, 사망자도 265명에 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후회스러운 그때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단횡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6배 이상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밤 영암의 한 도로. 5명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덮쳐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0대쯤 정도 되면은 그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얘가 가로등 시설이 설치가 안 된 도로예요. 내가 못 보고 이렇게 추돌을 해본 거. 같은 날 담양의 한 고속도로. 뒤집혀 있는 1톤 화물차 주위를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사람들의 손짓에도 그대로 현장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모두 85명.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6.8배에 달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 조치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를 적당한 거리에 설치한 뒤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차량의 파손된 범위를 파악하시거나 구호를 위해서 이제 갓길에 서서 손을 흔든다든지 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또 1차 사고가 난 직후 112나 119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20대 엄마가 부부싸움 끝에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지난 한 해 부모에 의해 숨진 아이들이 14명에 이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던져 숨지게 한 25살 친모 김모 씨. 부부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던지는 소리가 나고 소리, 비명 소리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평소 다툼이 잦았던 이 부부는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김 씨의 멱살을 잡았고 김 씨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며 112에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는 김 씨의 요구에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친딸을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때한테 이제 그렇게 연락을 부인이 했나 봐요. 이렇게 손지겠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남편분한테 이제 연락이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50명 중 14명이 부모의 손에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이 아내와 2 자녀를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최근 있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인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얼마든지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또 있어요. 가정일이고 그리고 설마 부모들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희입니다.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일부 장면이 전남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이전부터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반란을 한국 영화 최초로 조명한 서울의 봄. 군사 반란에 긴박했던 9시간을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연일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 달성이 점쳐지면서 촬영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극절정 신군부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은 정우성 배우와 전두광 역의 황정민 배우의 대결 구도는 광양항 일대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밖에 제1대학교 승주 캠퍼스와 장성 폐고속도로도 영화 속 주무대가 됐습니다. CG 작업을 한 거죠. 서울의 봄 후반부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나오는 그 대치하고 그리고 뭐 탱크 같은 용체도 왔다 갔다 하는 광화문 거기거든요. 전남은 예전부터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다룬 한상과 명량, 그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노량은 여수와 광양 일대에서 촬영됐고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한 극한 직업과 택시 운전사도 전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넓은 부지 사용이 가능하고 자연경관도 빼어나 촬영지로서의 매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 영상위원회가 20년 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행정적인 인허가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촬영이 힘든 공간이 광양 항만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 같은 공간에 저희가 촬영 협조 요청을 드리고 전남에서 찍은 영화와 드라마 작품은 지난해에만 56편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 요관은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관광지를 찾아가는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 이용객이 11월 말 기준 2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남도 한 바퀴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다양한 코스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22개 시군을 순환하는 28개 코스 겨울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전라남도와 시군보건소, 전남의사회 등이 오늘 목포 한국병원에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감염에 취약한 한국의 병문안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개인 위생 수칙이 지키기 등 3대 원칙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 MBC 이메일 정보 서비스 뉴스레터 MBC 로컬 목포가 시작됐습니다. MBC 로컬 목포는 뉴스 에디터들이 지역민이 궁금해할 일자리와 부동산 소식, 행사, 맛집 등의 정보를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받아보려면 목포.mbclocal.com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격 축구로 시즌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킨 광주FC가 정규 시즌 3위로 창단 13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업 구단에 비해서 열악한 시민 구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값진 결과인데요.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따내는 겹경사를 일궈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시즌 아시아 축구 진출의 운명이 걸린 광주FC의 시즌 최종전. 포항 스틸러스와 0대0으로 비겼지만 경쟁팀인 전북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나란히 패배하면서 광주FC가 정규 시즌 3위를 최종 확정합니다.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첫 해, 창단 13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렇게 믿게끔 그리고 도달하게끔 했으니까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기업 구단에 비해 떨어지는 보수와 지원, 그리고 훈련정조차 없는 열악한 전용구장 등 시민구단의 한계를 벗어난 값진 성적. 시즌 초반부터 강등 여부에 상관없이 화끈한 공격 축구로 성적과 함께
팬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이정효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이 똘똘 뭉쳐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이 같은 선수단의 열정에 광주 홈 16경기 8만 6천 명, 평균 4,500명의 관중이 입장해서 흥행 면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느 팀에 붙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또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좀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더욱더 흥겹게, 그리고 더욱더 선수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시즌 초부터 3위를 목표로 자신과 선수단을 믿고 신념을 굽히지 않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훈련장 확충 등 부족한 축구 인프라 구축에 구단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자. 이제는 이 정도면 이제 해줘야죠. 네, 좀 많은 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주면 저희 광주 시민분들하고 팬분들이 좀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도시 광주에서 올 시즌 뜨겁게 축구 열기를 지핀 광주FC는 이제 리그 우승과 함께 내년 시즌 아시아 축구 무대 평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신안선 출항 700년 기념 토크 콘서트가 친안 천사책방에서 열렸습니다. 역사 강사 최태성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정길화 국제문화교류원장, 김용환 전 문화재 보존과학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신안성 출항 700년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보존, 발굴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안선 출항 700년 기념 토크 콘서트는 오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녹화 방송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열어서 2023년 전남도 명예예술인 24명을 지정했습니다. 선정된 전남도 명예예술인은 문학 분야의 김현태, 윤문칠, 임병식 작가, 연극에는 박광태 감독 등 24명으로 도내 거주자로 30년 이상 예술활동에 매진하면서 예향 전남의 명성을 드높인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완도군 해상에서 전복된 5,000톤급 모래 운반선에 실려있던 유류 이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사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안전지대로 옮겨 예인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완도 어령도 인근 해상에서 5,000톤급의 화물선이 무인도에 충돌해 전복됐지만 다행히 선원 13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남군이 지원하고 있는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이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에서는 매년 11곳씩 지금까지 33곳의 업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함께 연간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한편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날은 온화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목포 3도, 한평은 1도로 추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13도에서 14도 선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인 지금 해남이 영하 1도, 장흥은 0도로 춥지만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7시 38분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건요? 더 해볼까요? 끝까지 가보죠. 가스파나의 기술을 어디까지 높인 거지? That's what I want.
하이드로 타워 LG 뷰티케어 오브제 컬렉션.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우리 아이 교과 맞춤 인진 스마트홀.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더 강력하게.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거의 비렉스. 지금 우리에게 세단은 다이내믹의 상징. 가장 강렬한 스타일이다. 멈추지 않는 새로움이다. 지금은 K5 제너레이션. The new K5. Kia, movement that inspires.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아 뜨거. 어우 뜨거. 온도 왜 이래? 불안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국가대표 컨덴싱. 목이 간지러운데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리콜라 스위스 알프스 허브가 이 안에. 그럴 땐 숨 쉬세요.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